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9번째 시간 아답터 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답터 뷰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데이터가 있고, 자, 여기 쪽에 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라는 것을 알아봤죠. 리스트 형식으로 화면에 UI를 만들어주는 리스트 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뷰하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고 나서 이 중간에 데이터와 뷰를 연결시켜주는 녀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댑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중간에 두고 데이터가 뭐 네트워크에서 받아온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온 데이터일 수도 있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리소스에서 데이터를 놔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리스트 뷰를 이용해서 뿌려주던, 그리드 뷰를 이용해서 뿌려주던, 갤러리 뷰를 이용해서 뿌려주던 어떠한 목적에 맞는 뷰에 정확하게 적절하게 뿌려주기 위해서 아답터가 중간에 끼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답터가 데이터를 적절한 뷰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커스텀 뷰라는 걸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살펴보시면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를 뷰에다 뿌려줘요. 누가? 아답터가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아답터 안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화면 안에 이렇게 아이템들이 하나씩 들어갔죠. 리스트 형식이었으니까 들어갈 때 이 아이템 하나하나마다의 UI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고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심플 레이아웃이라든가 체크드 레이아웃 그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갖다 썼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뷰를 이용했습니다. 자, 근데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많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아이템 하나하나마다의 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커스텀 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커스텀 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 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아답터를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리스트 뷰를 구성하는 뷰를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뷰를 구성하는 뷰, 이 뷰가 뭐예요? 요 한 칸이겠죠. 요거죠. 이거를 구성하는 뷰를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커스텀 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리소스에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댑터 뷰가 있어요. 어댑터 뷰는 뷰죠. 리스트 뷰를 우리가 하나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다른 뷰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뷰나 아니면 갤러리 형식, 사진 첩 보면 갤러리 형식으로 나가죠. 그런 갤러리 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드 모양, 바둑판 형식으로 나가는 그리드 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뷰, 데이터가 준비되고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뷰가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뭐가 있다? 어댑터가 있는데 이 어댑터를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9-1 EX1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먼저 준비를 해놨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먼저 UI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레이아웃 폴더를 뒤져보면 되겠죠. 레이아웃 폴더를 보니까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다음에 커스텀 언더바 layout.xml이 있습니다. 먼저 메인 액티비티가 onCreate 될 때
새 컨텐츠 뷰에서 누구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잡는지 딱 보니까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이 녀석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으로 가볼게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을 갔더니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먼저 뷰 레이아웃을 잡고요. 다음에 텍스트 뷰가 있어요. 텍스트 뷰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위쪽에 주간 날씨 위크 웨더라고 해서 타이핑 되고 있고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 목적인 리스트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에 아이디는 lv 언더바 웨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레이아웃 웨이트가 있네요. 그죠? 얘가 1을 차지하고 해상도 단말기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어떻게 비율로 분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9입니다. 그래서 1대 9로 위쪽에 타이틀은 1만큼을 차지하고 밑에 있는 리스트 뷰는 9만큼 차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9가 되고요. 자, 높이가 9니까 얘가 9만큼 차지하니까 높이는 필요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0픽셀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메인은 뭐 예상이 되겠죠. 텍스트 뷰가 가장 위에 올려지고 밑에 아래쪽에 리스트 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데이터는 어딘지 한번 보면 데이터는 그냥 하드 코딩으로 되어 있네요. 데이터 어레이 리스트 해갖고 자, 근데 타입이 웨더래요. 제너릭 타입이 웨더래요. 스트링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자, 웨더 사용자가 만든 거겠죠. 그래서 웨더 클래스를 한번 보니까 데이터 객체입니다. 그냥 데이라는 스트링, 아이콘이라는 인트, 코멘트 있고요. 자, 생성자에서 데이 월화수목 금토일 아이콘 뭐 날씨니까 뭐 태양, 구름, 뭐 비, 눈 뭐 이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겠죠. 자, 스트링 코멘트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흐립니다. 그럼 코멘트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터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웨더는 데이터 객체로서 그날의 날씨 상황, 요일과 날씨 상황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준 거를 어디다가 어레이 리스트 데이터 객체에다가 다 애드를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네트워크에서 가져왔다. 네트워크에 가져왔으면 네트워크에 가져온 데이터를 적절히 파싱을 해서 웨더 객체를 또 뉴에서 생성하면서 이 안에다가 그 가져온 데이터, 파싱한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나중에 스레드라든가 네트워크 환경을 알아볼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됐어요. 준비됐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 아답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답터는 웨더 아답터 처음 보네요. 우리가 예전에 했을 때는 어레이 아답터 우리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레이 아답터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웨더 아답터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웨더 아답터는 사용자가 만든 커스텀 아답터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웨더 아답터를 가보니까 베이스 아답터 모든 아답터의 가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베이스 아답터 추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아답터를 익스텐드 받아서 얘가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거 get count, get item, get item id 가장 중요한 get view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소드가. 그래서 get view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생성자 잠깐 보고 갈까요? 생성자에서는 컨텍스트 넘겨받아요. 요거 좀 옆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볼까요?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호출을 할 때, 생성을 할 때 먼저 메인 액티비티 .dis 자신을 넘기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넘긴 거고요. 다음에 layout custom layout죠. 이 레이아웃을 넘기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장표를 좀 볼까요? 장표에서 요 아이템 하나 있죠. 뷰 요 하나의 레이아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레이아웃은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었고요. 다음에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 안에 리스트 뷰라는 레이아웃이 있죠. 위젯이 있죠. 그리고 지금 방금 본 커스텀 레이아웃은 요 한 개 아이템 하나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아답터를 생성을 할 때 그 아이템 하나에 대한 레이아웃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넘겨줍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다 받아요. 컨텍스트 받고 레이아웃 받고요. 받고 데이터도 받습니다. 타입은 다 같이 해줘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인플레이터라고 있는데 인플레이터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레이아웃을 전개해주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실제로 화면상의 UI를 만들어주는 그런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메인 컨텍스트 있죠. 받아온 거. 컨텍스트에서 get system service, 컨텍스트 레이아웃 인플레이트 서비스 요거를 넣어주면 뭐가 반환되냐면 그
그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게 반환돼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터에서 인플레이터 전개를 해요. 내가 받아온 레이아웃을 가지고 어떤 뷰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선언만 해준다고 해서 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플레이터 과정을 거쳐야지 화면상에 UI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뭐 여러가지 문구들도 이제 익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다시 짚어보면 컨텍스트 받았고요. 다음에 여기서 받은 레이아웃은 어디 사용할 레이아웃? 리스트 뷰에서 아이템 하나하나에 그 들어갈 그 한 개의 뷰를 만들어주는 레이아웃이고요. 이 레이아웃을 그냥 이렇게 여기다 커스텀 아다타에 던져준다고 해서 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인플레이터를 해야 된다. 인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터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는 컨텍스트에서 get에서 얻어올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도 받아와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아답터에서 리스트 뷰, 아답터 뷰에 그 아답터를 붙일 때 데이터가 있어야지 화면상에 데이터가 쭉 뿌려지겠죠. 그래서 데이터도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리스트 뷰, 여기는 뭐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자, 리스트 뷰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에 만든 리스트 뷰 참조를 했고요. find view by id로 이렇게 참조를 했고요. 그 리스트 뷰에 set 아답터를 붙이죠. 어디에 있는 거? 위에서 만든 초기화 해준 아답터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위쪽에 데이터를 만드는 거.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거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데이터는 준비하는 거.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리스트를 찾아서 어디에 XML에서 찾아서 R에서 찾아서 셋해주는 거, 셋 아웃하는 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답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어레이 아답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아답터죠. 그 외에 내가 어떤 아답터를 만들고 싶어요. 커스텀 아답터, 커스텀 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 어떻게 한다? 베이스 아답터, 아답터의 가장 상단에 있는 베이스 아답터를 상속받아서 필요한 정보들, 뷰 하나하나의 레이아웃이 필요하니까 그 뷰를 만드는 레이아웃도 받았고요. 컨텍스트도 받았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도 받았습니다. 어디서? 생성자에서. 다음에 전역 변수로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요. 생성이 될 때 인플레이터도 만들어줍니다. 얘는 컨텍스트에서 getter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터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서 만든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을 실제로 뷰로 만들어주는 인플레이트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웨더 아답터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getCounter라는 게 있어요. getCounter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화면상에 나중에 뿌려지겠죠. 그 화면상에 뿌려질 때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은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의 사이즈. 그죠? 생성자에서 받아와서 전역 변수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사이즈를 리턴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get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템 하나하나, 그죠? 무엇을 반할 건가?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뭐예요? 웨더죠, 웨더. 그죠? 데이터에서 get position, data.getPosition 여기까지가 뭐예요? 웨더 객체를 받아오겠죠. 그 웨더 객체에서 get day 하면은 뭐가 나와요? 요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일. 자, 그래서 get 아이템은 꼭 이렇게 get day 안 해도 되겠죠. 뭐 get icon, get comment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리턴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입도 오브젝트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get item id도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갈 때 첫 번째 아이템의 id는 0. 그죠? 거의 뭐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로 나가겠죠. 그래서 포지션 값이 들어오고요. 그 포지션 값을 우리가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계속 나갈 수가 있겠죠. 데이터, 내가 받아온 데이터의 인덱스 값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getView 엄청 많이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getView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나서 보면 매개 변수로 포지션 위에도 있네요. 그죠? 포지션
어떤 위치, 자 보시면 어느 위치 0번째 위치에 뷰를 만들 건가. getView는 요 아이템 하나 만드는 그 메소드예요.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 만들어줄 때 0번째 인덱스에 뷰를 만들까, 첫 번째 1이라는 인덱스에 뷰를 만들까, 2 인덱스에 뷰를 만들까, 그런 위치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존재해요? 이렇게 보시면 포지션을 매개 변수로 바꾸요. 10번째, 100번째 뷰를 만들어야 된다. 뭐 1000번째 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포지션 값이 존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컨버터 뷰. 이게 바로 아이템 하나의 뷰입니다. 다음에 뷰 그룹은 뭐냐면 페어런츠. 이 뷰를 감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뷰 그룹을 매개 변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고 나서, 자, 일단 거의 이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어떻게 하는 거네. 자, 일단 컨버터 뷰 널이면 매개 변수가 들어온 게 널이면 컨버터 뷰를 인플레이터 객체를 위해서 인플레이트 해줘요. 자, 레이아웃을 아까 생성자에서 가져왔죠. 받았죠. 이 받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인플레이트 해준대요. 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this layout, 우리가 생성자에서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인자로 페어런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옵션인데 일단 폴스로 해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터 컨버터 뷰가 널이면 그 인플레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인플레이트 해줍니다. 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장표로 가서 제가 좀 리스트 뷰에 그 컨버터 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왜 구문에 이렇게 널이면 인플레이터 해라.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땐 널이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바일 환경이라는 그런 극한 조건에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 내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리스트 뷰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뷰가 이렇게 있는데, 좀 깨끗이 지우고 할게요. 자, 리스트 뷰가 있는데 요 아이템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이템, 화요일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커스텀 요 하나 아이템에 대한 인플레이트 레이아웃을 내가 만들고, 개발자가 만들고 인플레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인플레이트를 시켰어요 지금. 근데 요런 아이템이 총 100개래요. 그러면 무수히많이 쫙 나가고 여기 스크롤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생각할 때, 와, 100개의 데이터가 왔으니까 인플레이트를 100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열심히 돌아가고 100번을 막 해서 계속 만들어요. 여기까지 만들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만들다가 이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그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100번째는 아예 저 밑에 있겠죠. 보이지도 않는 걸 애써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계속 프로세스가 돌면서 100개를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리소스 재활용 차원에서 일단 화면에 보여질 것만 만듭니다. 화면에 보여질 거와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진 이전 거, 이전 거 두세 개 정도, 다음에 화면에 보여진 이후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만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고 그 사용자가 실제로 스크롤을 딱 하면,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지겠죠.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필요 없어지면 얘를 날리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다시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해서 얘가 뒤로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스크롤이 되면 위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뷰를 갖다가, 한 번 만든 뷰를 갖다가 계속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즉 계속해서 인플레이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화면에 100개의 데이터가 있다래도 100번을 인플레이트 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7개 전에 한 2개 정도, 7, 8, 9, 그 다음에 후에 2개 정도, 11개 정도의 뷰만 인플레이트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플레이트는 딱 하나만 해요. 한 번만.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순식간에 재활용을 계속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최적화, 퍼포먼스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소스로 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화면이 짠 하고 나타날 때는 컨버터 뷰가
당연히 널이에요. 한 번도 인플레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 야, 너 널이니까 한 번쯤 만들어야겠다. 재활용을 한 번쯤은 있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재활용을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인플레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인플레이트를 합니다. 인플레이트 할 때 사용자가 만든 레이아웃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문구가 들어간 거고요. 만약 컨버터 뷰가 널이면 인플레이트 과정을 거쳐서 인플레이트해서 뷰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럼 컨버터 뷰가 이제 널이 아니겠죠. 그래서 컨버터 뷰가 뭐예요? 여기 우리 사용자가 만든 커스텀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호리존탈 가로로 나가네요. 그래서 텍스트 뷰, 이미지 뷰, 텍스트 뷰 버튼이 있는 요 뷰에서 찾는 거예요. r.id tv_day 얘가 뭐겠어요? 이거겠죠? tv_day 그죠? 그래서 이 텍스트 뷰 찾았고, 자, 이미지 뷰도 찾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도 컨버터 뷰 찾아요.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도 find view by id를 이용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find view id는 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메인을 구성하는, 지금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리소스에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생략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컨버터 뷰 지정해줘야 되겠죠. 왜? 여기 이 뷰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컨버터 뷰에서 찾습니다. tv_day를. 그래서 이미지 뷰 웨더를 커멘트를 셀렉트를 셀렉트 커멘트 웨더를 찾는다고 컨버터 뷰를 반드시 앞에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적절하게 캐스팅을 해줘서 텍스트 뷰, 이미지 뷰, 텍스트 뷰 버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끝내면 안 되겠죠. 이제 객체만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결과를 보면 각각의 데이터가 다 다르죠. 월, 화, 수, 그 다음에 아이콘도 다르고 코멘트도 다르고 다 다르죠. 요 내용물을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겠죠. 컨버터 뷰가 처음에 널려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얘를 갖다 재활용하는데, 재활용할 때 첫 번째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데이터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 과정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v_day의 get set text 데이터가 뭐예요? new weather 예죠. 그 어레이 리스트. 거기서 get position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냐, 거기서 get day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뒤에 요거 하나 붙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콘 set 이미지 리소스 가져오는데 포지션 그 get 아이콘을 가져옵니다. 다음에 코멘트도 가져오고요. get터로.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자,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포지션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그러면 0이나 1 남겠죠. 그래서 1이면 백그라운드 컨버터 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0이면 0이나 0이면 그러니까 짝수죠. 짝수 0을 포함한 짝수면 그 배경색을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 두 자리 뭐예요? 알파 값 투명도, 그 다음에 RGB 두 개씩 끊어서 16진수 16 곱하기 16에서 256 컬러 지원하는 RGB 컬러로 우리가 색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컨버터 뷰를 처음에 넣을 때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인플레이트 해줘야 된다는 거.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였죠? 여기 있죠. 각 뷰, 커스텀 뷰 다 객체 불러와야 되겠죠. 왜 불러와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여기서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get뷰의 내용은 꼭 유심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자, 리턴을 할 때 당연히 뷰를 리턴해 줘야 되겠죠. 다 여기서 설정을 한 뷰를. 자, 이렇게 해서 웨더 아답터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웨더 아답터를 만든 다음에 걔를 리스트 뷰에 셋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제가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뮬레이터가 맛이 간 것 같네요. 좀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웨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웨더 다 만들어 놨어요. 데이터를. 다음에 아답터에서 요거를 다 만들어 준 거죠. 지금 화, 뭐 이렇게
그리고 요 뷰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디 레이아웃으로 커스텀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을 전체적인 거 리뷰를 했고요. 한번 쭉 우리가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코드는 재활용을 좀 할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재활용을 해 나가면서 빨리빨리 실습을 한 번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액티비티를 제가 열게요. 메인 액티비티 여는데, 자, 리소스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에다가 먼저 위쪽에 txt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는 이렇게 해주고요. 안드로이드 0픽셀 주고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웨이트 얘를 1로 줬었죠. 자, 다음에 텍스트 안드로이드 텍스트는 위크 웨더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뷰의 웨이트를 몇으로 주냐면 얘가 이제 0픽셀이면 되겠고요. 얘를 9로 1대 9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얘가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이겠고요. 네, 됐죠. 자, 그러면 텍스트 뷰와 이거 사이즈 좀 조정할까요? 안드로이드 사이즈는 30픽셀 정도. 이렇게 해서 텍스트 뷰 이제 타이틀 정해졌고요. 다음에 리스트 뷰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올게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일단 웨더 클래스 있죠. 요 데이터 클래스 요거는 복사해서 쓸게요. 별 특별한 거 없죠. 데이 아이콘 요 커멘트에서 요거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웨더 컨트롤 C에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레이 리스트 웨더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웨더 타입에 어레이 리스트 깨끗이 그냥 지우고 할까요? 데이터는 널로 선언만 일단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댑터 있어야겠죠. 어댑터 우리가 만들 거죠. 그래서 어댑터를 만들기 위해서 웨더 어댑터 클래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웨더 어댑터. 자, 얘는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베이스 어댑터. 네,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하는 메소드를 쭉 나왔고요. 자, 다음에 어댑터를 하나 만들게요. 웨더 어댑터 어댑터는 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에 데이터 만드는데 데이터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예제했던 거 가져올게요.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져오고요. 자, 아이콘에서 앱박이 뜨고 있죠. 아이콘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리소스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컨트롤 C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됐고요. 자,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댑터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댑터는 new 웨더 어댑터. 자, 근데 웨더 어댑터에 생성자에다가 무엇을 넣어줘야 되냐면 생성자로
컨텍스트 받아올 거고요. 컨텍스트 컨텍스트 받아올 거고, 레이아웃도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받아올 거냐면 데이터, 데이터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로 하나씩 선언을 해줄게요. private m 컨텍스트 자, 그 다음에 private int는 layout, 그 다음에 private data array list weather type 데이터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자, 인플레이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터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성자에서 이제 하나씩 선언을 받아온 거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자, this.m 컨텍스트는 컨텍스트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this layout 줄 거고요. 그 다음에 this data는 데이터 넘어온 거 그대로 주고, this inflator는 어떻게 해요? 컨텍스트에서 get system 서비스로 가져오면 되는데, 컨텍스트 점 layout inflator 서비스로 매개 변수를 주면 바로 받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받아온 것을 캐스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터 뷰를 만들어주는 녀석이죠. 이렇게 구해놨고요. 자,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주면 안되겠죠. 그래서 this 컨텍스트 넣어주고요. 자, 레이아웃 넣어주는데 레이아웃 우리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 일단 넣어줄게요. 인트형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났어요. 이제 아답터에서 데이터 만든 거 끝났고요. 자, 뭐만 만들면 돼요? 이제 레이아웃 만들고 이 레이아웃에 맞춰갖고 커스텀 아답터에서 갭뷰만 우리가 정확하게 값을 다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 커스텀 레이아웃 만드는 거는 저기 여러 번 해봤으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쓸게요. 그냥 결과물에서 요거죠, 요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돼 있고 호리젠탈 옆으로 가는데 텍스트 뷰, 이미지 뷰, 텍스트 뷰 버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컨트롤 C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에 붙여 넣겠습니다. 패스트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러와 쓸 수 있겠죠. r.layout custom layout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웨더 아답터를 보는데, 자, 뭐 간단한 것부터 살펴볼까요? 자, 카운트죠. 카운트는 뭐예요? 데이터의 사이즈, 전체적인 사이즈죠. 데이터 사이즈를 주면 되겠고요. 자, 아이템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값 그냥 뭐 출력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data.get 어떤 거 position.get 커멘트를 얻어오고 싶으면 커멘트, 데이 아이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거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인덱스 id죠. id는 그냥 포지션 값 받아온 거 그대로 줄게요. 자, 다음에 갭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거의 갭뷰는 만드는 방법이 대동소이해요. 자, 만약에 컨버터 뷰 넘어온 컨버터 뷰가 뭐면 널이면 어떻게 컨버터 뷰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컨버터 뷰는 위에서 만든 인플레이터 점 인플레이트 합니다. 자, 그래서 리소스 메소드 요거 말고 좀 다른 걸 할게요. 컨텍스트 들어간 거 페어런츠 리소스 요거 요거면 되겠죠. 그래서 자, 리소스 어떤 레이아웃으로 할 건지, 자,
자, this 레이아웃 생성할 때 받아온 거고요. 루트는 페어런츠 넘어온 거 그대로 쓰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펄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인데 그냥 주도록 할게요. 펄스 일단. 자, 그 다음에 컨버터 뷰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컨버터 뷰 여기서 우리가 커스텀 레이아웃에 요거 텍스트 뷰, 이미지 뷰, 텍스트 뷰 요거를 id 값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씩 구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텍스트 뷰는 tv day라고 할게요. 는 find 컨버터 뷰에서 find 뷰 id로 찾습니다. r.id.tv day라고 있겠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앱박스네요. 캐스팅 안 해줘서 그렇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뷰 아이콘은 컨버터 뷰 find view id r.id. 이미지 뷰 있겠죠.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스팅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 tv 코멘트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컨버터 뷰 find view by id r. 텍스트 뷰니까 tv로 시작하겠죠. 코멘트 캐스팅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튼은 bt 컨버터 뷰 find view id r.id. bt select.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포트가 안 됐나요? 네, 임포트 해주고요. 자, 요거 캐스팅 해주고요. 되겠죠? 여기까지가 뷰를 다 가져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 뭐가 있냐면 이제 값을 다 바꿔야 되겠죠. 뷰의 값을 다 바꿔줍니다. tv day에다가 set text 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데이터 get 아이고 set 태그가 되네요. set text 데이터 get 해서 어디 포지션 값 점에서 get day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이미지 점 어떻게 해줘요? set을 해주는데 이미지죠. 그래서 set 이미지 리소스의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리소스를 해주고요. 다음에 데이터에서 가져옵니다. 데이터 get 마찬가지로 포지션 get 아이콘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다음에 텍스트 뷰죠. 텍스트 뷰 코멘트 set 텍스트 데이터 get 포지션 get 코멘트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튼에다가 버튼은 뭐 해줄 거 있나요? 버튼은 없죠. 해줄게. 네, 버튼은 뭐 셀렉트 버튼 그대로 있으니까 해줄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컨버터 뷰 다 만들어준 거죠. 설정 다 준 거죠. 널이 아니라 얘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요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디가 네, 여기 있죠. 자, apk가 인스톨 되고 있고요.
네, 다 됐죠. 이렇게 해서 스크롤 자동적으로 생기고요. 자, 색상 넣는 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if 넣어서 포지션 값을 2로 나눠서 홀짝,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배경색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데이터는 뭐 어디서 가져오는 거는 일단 데이터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준비한 다음에 리스트 뷰도 준비를 해놓고요. 이 데이터와 리스트 뷰를 결합할 때, 조인 시킬 때 어댑터를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어댑터는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입맛에 맞게, 클라이언트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커스텀 어댑터를 만드는데, 커스텀 어댑터를 만든다는 건 어떻게? 베이스 어댑터를 익스텐드 받아서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 getCount 아이템, 아이템 ID, getView를 오버라이드해서 재정의를 해주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꼭꼭 여러분이 혼자서 꼭 코딩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